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1차 시 수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0차 시에서는 58쪽에서 60쪽까지 나오는 관계는 첫인상부터 시작된다 라는 이 짧은 글의 각 문단별로 중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오늘은 우리 학습 목표에 알맞게 예측하며 읽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우리 29차 시 때 선생님이 이 부분들 읽어줬었죠. 여기 생각 주머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생각 주머니 나라가 글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생각들입니다. 자, 이 생각들은 무엇을 가지고서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었는지, 무슨 정보나 단서가 있으니까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것을 분석해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다가 생각 주머니들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면 되는데요. 먼저 1번 생각 있죠. 표지를 보고서 뭘 예측했죠? 표지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사람들 심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요건 두 번째 건 글쓴이 작가 소개 멘트를 읽고 나서 아, 대중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려고 이 책 썼나 봐. 썼는 의도를 한번 추측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차례 보고 얘가 무슨 예측을 했느냐. 차례를 보니까 요거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글을 묶어서 책 구성을 이런 식으로 했나 봐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각각 옆에다가 그러면 분석한 내용 적어볼까요? 여기 지난 시간 거였고요. 자, 1번 책의 제목과 표지를 봤죠. 나라가 책의 제목과 표지를 보고서 책의 내용을 예측해 봤습니다. 그렇죠?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 글 쓰는 속도보다 문장 쓰는 속도보다 빨리 진행을 해버리면 항상 정지 버튼 누르고 필기하고 또 플레이 버튼 누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필기 하나도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글쓴이에 대한 정보 작가 소개 멘트 부분을 읽고서 그죠?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의도로 책을 썼겠구만 이라고 예측을 했죠. 물론 이 책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의도로 글을 쓰기도 했겠지만 그런 당연한 추측 빼고요. 왜 하필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한 것, 그 책을 쓴 의도를 글쓴이에 대한 소개하는 정보를 활용해서 예측해 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차례를 보고, 그렇죠? 차례에 나오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책의 구조를 예측했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서 글을 구성했구나 라는 책의 구조를 예측해 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를 했으면요. 58쪽의 네 번째 생각을 한번 보세요. 관계는 첫인상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을 봤죠. 그 제목을 보고서는 얘는 뭘 예측했었나? 4번 생각 주머니 보세요. 이 글의 제목을 보니 글쓴이는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려는 의도로 글을 썼나 봐. 글 쓴 의도를 예측했습니다. 첫인상에 관한 설명을 하려고 썼나 보다. 제목만 보고 예측을 한 거죠. 그 다음 곧바로 이어서 5번째 5번 생각을 했는데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니까 설명하는 글의 일반적인 구조에 따라 내용이 처음, 가운데, 끝으로 전개되겠지? 3단 구성이겠지? 라고 예측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글을 읽었어요. 요거는 내가 이미 설명문은 3단 구성이라는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예측이지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글의 구조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근데 얘 예측이 들어맞죠? 정말로 이 글은 처음, 중간, 끝으로 딱 구성이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다음 나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지금 우리 교과서에 보면 노란색으로 물결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 있지요. 사람들이 첫인상을 형성할 때 교과서 한번 잠시 펴볼까? 여기 이 부분요. 사람들이 첫인상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정보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 문장만 읽고 얘가 6번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사람의 첫인상은 단 6초 만에 결정된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어. 이걸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 첫인상을 쉽게 결정한다는 내용일까? 진짜 그런 내용 맞죠? 얘가 예측한 거 들어맞았어요. 자, 그러면 6번 생각은 뭘 보고 예측한 거죠? 역시나 자기가 옛날에 봤던 다큐멘터리.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서 내용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아주 궁예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 궁예력 알죠, 여러분?
궁예해본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이 예측이 잘 들어맞았어요. 그 다음 59쪽에 7번 생각 주머니 볼까요? 여기 가설 검증 바이어스이다라는 이 대목을 읽고 얘가 7번 생각을 했는데 바이어스가 편견이라는 뜻이니까 이거 영어 단어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는 예측이네요.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어떤 가설을 검증할 때 편견이 들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 같군. 아, 정말 영어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추측이었습니다. 7번 배경지식 문맥을 활용하여서 낱말이나 문장의 뜻, 여기서는 개념을 알려주는 특정 단어죠. 그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어쩜 이 예측도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예측으로 맞췄죠. 진짜 편견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가설검증 바이어스는. 그 다음 8번 생각 부분은 아예 무시해버린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보고서 또 그 바로 밑에 거 제멋대로 확신해버린다. 요런 단락을 읽고 얘가 떠올린 생각입니다. 아예 무시해버린다? 제멋대로 확신해버린다? 이런 표현을 보니 글쓴이는 가설검증 바이어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맞죠? 가설검증 바이어스를 버리자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요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글에 나타난 정보, 읽기 맥락 이런 걸 활용해서 내용을 예측한 것입니다. 이 예측마저도 너무나 잘 들어맞았죠. 뉘앙스, 이 사람이 글 쓰는 뉘앙스를 보면 이걸 좋아해서 쓰는 건지 이걸 싫어해서 쓰는 건지가 느껴지죠. 우리도 글 읽다 보면 이 사람은 가건바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제 넘기고요. 60페이지에 9번 생각을 볼게요. 사 문단이 시작하는 부분의 문장을 봅시다. 이러한 가설검증 바이어스는 첫인상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문장을 읽고 얘가 9번 생각을 했는 걸 볼게요. 가건바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가건바 사례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진짜 맞죠 이것도? 일상에서 나오는 사례를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런 사례 두 가지를 들어줬었죠. 자 그럼 9번 예측은 이 글에 나타난 정보나 읽기 맥락을 활용해서 뒷내용,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질 내용도 얘가 들어맞았죠.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이제 10번 생각은 마지막 문단인 자문단을 읽고 나서 얘가 떠올린 것인데 자문단 내용이 이런 거였죠. 첫인상, 정말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니까 위험하다. 모두가 가건바 때문인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우리는 가건바 버리자. 정말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면서 진짜 모습을 보자.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0번 생각.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앞으로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글을 읽은 사람이 또 쉽게 남의 성격을 저런 성격, 이제 내성적이겠다. 생긴 거 보니까 내성적으로 생겼네. 아이고, 저 엄청 까불게 생겼네. 이런 식으로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죠. 이런 글을 읽은 사람은. 첫인상은 비록 까불까불하게 생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겠죠. 자, 그럼 10번 생각은 이 글에 나타난 정보와 읽기 맥락을 활용해서 이 글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해 본 것입니다. 자, 이런 글을 정말 실컷 읽고 나서도 이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여전히 마음대로 예측하는 독자들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도. 자, 요거 10번 생각 옆에다가 적어놓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이 글을 요 짧은 글을 다 읽은 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네요.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으니 이 글이 훨씬 재밌네. 다른 글도 꼭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어야지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결심을 했습니다. 나라는 정말 다 맞췄습니다. 그죠? 이 아이의 예측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측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려면 배경 지식도 많이 쌓아두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 읽으면서 맥락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인인데 한국말로 되어 있는 글 읽어놓고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 이제 없어야 되겠죠. 독서를 통해서 우리 배경 지식과 읽기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꼭 가져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61쪽 학습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미리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 되어 있겠죠.
볼게요. 1. 이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 우리 처음 문단은 사람들이 처음에 형성된 인상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세 글자, 첫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만남 중에서 첫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는 내용이 가문단에 나왔었어요. 나문단은 사람들은 첫인상만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 제한된 정보 가지고서. 그 다음에 다문단, 사람들은 자신의 이것을 기준으로 상대의 첫인상을 결정한다. 그냥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이것. 경험, 기준. 기준을 기준으로. 이거 지금 오타인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교과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문단에 경험과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상대의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59쪽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그 다음 라 문단, 사람들이 첫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원인은 가건바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럼 가건바가 뭐지? 라고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게 되겠죠, 독자들은. 그래서 마부터 가건바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옵니다. 그죠? 가건바란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더라. 반대되는 정보는 싹 까먹어버려서 본 적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건바죠. 다음 문단에서 스나이더 스완이 실험을 통해서 이 가건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었죠. 그 다음 4문단 내용은 혈액형 성격학,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한국, 일본만 존재한다는 이 혈액형 성격학이 마치 들어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다 가건바 때문이더라. 그 다음 아 문단, 성격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한 사람에게도 완전 정반대되는 성격과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자 문단, 가건바를 버리고 상대의 실제 모습을 봐야만 한다 라는 그런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끝이 나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다들 뭐 책에 나오는 거 문장 보고 쓰는 건데 베껴쓰기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틀린 사람 없지요? 2번 볼게요.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지 말해보자. 우리 교과서의 정우, 남자 모델인 정우입니다. 어제 친구 소개로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 몸이 많이 마른 것을 보니 예민할 것 같더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점심 식사를 할 때 이것저것 가리는 것이 많더라. 예민한 친구인 것 같으니 그 친구를 잘 때 신경을 써야겠어. 자, 정말 섣부른 판단이죠. 밥 먹는 거 하나 보고, 외모 하나 보고, 예민한 거 확실해.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한테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너, 네 마음속에 가건바 있어. 그거 버려야 돼. 가건바들 이런 걸 말해. 너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되겠니? 걔가 장염이라서 밥 못 먹는 걸 수도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니? 뭐 이렇게 조언하는 내용들을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예시답안 한번 보여줄게요, 그럼. 예시답안 정말 길죠. 얼마 전 국어 시간에 관계는 첫인상부터 시작된다라는 글을 읽었어. 그 글에서 글쓴이는 우리가 첫인상만으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건 우리가 자신이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즉, 가건바가 작용했기 때문이래. 혹시 네가 이런 가건바 영향으로 그 친구가 예민하게 행동하는 것만 기억하는 건 아닐까? 혹시 그 밖에 다른 행동들 기억나는 거 없니? 네가 그 친구의 일부 모습만을 보고 그 친구의 성격을 단정한 건 아닐까? 아마 그 친구에게도 여러 측면의 성격이 있을 거야. 앞으로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의 실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조언해주면 정우가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했나 봐 라고 반성을 하게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3번 별표하시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예측한 1에서 10번의 이 생각 주머니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나라가 무엇을 활용하여 예측한 것인지 보기에서 찾아 써보자. 자, 1번 생각 있죠. 이 책 재밌겠다. 제목은 이거고 표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니까 심이랑 관련된 거겠지? 자, 이거 어떤 걸 보고, 이 보기 중에서 어떤 걸 보고 떠올린 예측이지요, 그럼? 짜자잔. 요거죠, 바로. 제목, 표지 보고 예측을 했다.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글쓴이가 했던 활동
활동을 보니까 대중한테 이런 의도 가지고서 책을 썼나봐. 이런 거 하려고 이 책 썼나봐. 그럼 뭐 보고 한 거죠? 글쓴이에 대한 정보겠지요. 그 다음에 차례를 보니 이 책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글을 묶었나봐. 그렇게 구성을 했나봐. 이거는 차례 보고서 떠올린 거죠. 너무 쉽잖아, 이거 너무. 문제에 답이 있고 막 이런 식이네. 차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6번 생각. 예전에 사람의 첫인상 6초 만에 결정된다는 다큐 나 봤었어. 이 글도 그런 내용이려나? 내가 봤던 다큐를 떠올린 거니까 배경 지식을 보고 한 내용이죠. 네, 8번 생각. 아예 무시한다. 제멋대로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보니까 글쓴이는 가건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봐. 누구는 그 정보, 글을 읽고서 판단하는 거죠. 지금 밥차가 지나가고 있어서 소리가 납니다. 글에 나타난 정보나 읽기 맥락을 가지고서 떠올린 예측이 되겠습니다. 틀린 사람 없죠? 선생님이 이미 다 책에다가 필기시켜준 내용인데 다 적어놓고 모릅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갈게요. 나라는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예측했는지 바르게 연결해보자. 이것도 쉽습니다. 그죠? 다들 맞게 풀었을 것 같은데. 자, 제목을 보니 첫인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려는 의도로 쓴 것 같아. 의도를 예측했네요. 그 다음에 이건 설명문이니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전개되겠지? 네, 배경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띠리리 구조 3단 구조겠군이라고 예측한 거죠. 바이어스는 평균이라는 뜻이니까 가건바는 평균이 들어간 현상을 말하는 것 같아. 단어 뜻을 막 유추해보고 이랬네요. 낱말 뜻. 가건바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가건바 사례가 나올 것 같아. 뒷내용만 예측하죠. 이어질래요. 앞으로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판단 안 하고 살 것 같아. 사회에 미칠 영향입니다. 틀린 사람 없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64쪽이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자, 다음을 참고하여 글을 예측하며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지 더 말해보자. 나라는 예측하면서 읽었더니 내용이 깊이 있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또 좋은 점이 사실 요 밑에 쏙쏙 개념 정리에 나오고 있어요. 일단 답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도 그래, 집중이 더 잘 됩니다. 아무래도 내 머리가 움직이고 있어야 글자 읽는 수준에서 벗어나죠. 예측하면서 읽으면 내 뇌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니까 집중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예측하면서 읽으면 내용 기억도 사실 오래 갑니다. 내가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읽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억도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적어 보시고요. 자, 밑에 쏙쏙 개념 정리 보겠습니다. 예측하며 읽기의 방법과 효과. 먼저 방법. 글을 읽을 때는 독자의 배경 지식,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낱말이나 문장의 뜻, 글의 결말, 글 구조, 이어질 내용, 글쓴이의 주장과 의도,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법은 배경 지식, 읽기 맥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측하며 읽기의 효과.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으면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집중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세 가지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다 싶은 부분에 여러분이 직접 밑줄 한번 쳐보세요. 선생님은 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64쪽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65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